패권 국가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제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의미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세계 경제의 규칙을 정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패권 국가는 바로 네덜란드였죠. 17세기 당시 네덜란드의 거래 방식이 곧 유럽 전체의 표준이 되었고 네덜란드의 뜻을 거스르는 국가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전까지 유럽에는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없었는데요. 네덜란드는 유럽 곳곳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자연스럽게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를 패권 국가로 만든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북유럽에 있는 발트해 해운업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발트해에서 곡물과 해운 자재를 들여와 유럽 각지로 운반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죠. 만약 네덜란드의 물류 시스템이 없었다면 당시 유럽 경제 활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더디게 움직였을 겁니다. 물론 네덜란드는 아시아에서 향신료를 수입하거나 무기를 수출하기도 했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반면 발트해 무역은 확실한 이익을 보장했기에 네덜란드 무역의 어머니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유럽 전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작물 가격은 공산품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죠. 16세기 초 약 8,100만 명이던 유럽 인구는 17세기 초에는 약 1억 400만 명으로 늘어났고 식량 부족 현상이 유럽 전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식량을 자급자족하던 지중해 지방마저도 16세기 말부터는 자급자족이 어려워졌고 심지어 중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장악한 오스만 제국까지 식량을 수입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상인들은 외국 선박을 통해 곡물을 수입해야만 했고 당시 최대 곡물 수출국이었던 폴란드의 단치이와 정기적인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1570년경부터 네덜란드 선박이 지중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유왕이었던 이탈리아의 리보르노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좋은 시설을 제공해 인기가 높았는데 이곳에 폴란드산 곡물이 네덜란드 배에 실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로써 네덜란드는 발트해뿐만 아니라 지중해의 물류까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물류를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루이트선이라는 혁신적인 상선 덕분이었습니다. 이 배는 일반 군함과 달리 갑판이 좁고 선체가 넓어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었고 적은 선원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 운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네덜란드가 유럽 물류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17세기 말에는 인구 40만 명이 넘는 도시도 등장했고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도시 주민의 비율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이는 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발트해 지역의 경제 중심지이자 유럽 최고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곡물뿐만 아니라 목재와 해운 자재도 풍부했죠. 폴란드에서 수출하는 곡물은 고작 75만 명이 먹을 양에 불과했지만 식량이 부족했던 서유럽 사람들에게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이었습니다. 폴란드 곡물의 대부분은 웨레순 해협을 거쳐 암스테르담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다시 네덜란드 배에 실려 유럽 곳곳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 시기 유럽 선박의 절반에서 많게는 3분의 2가 네덜란드 선박이었다고 하니 네덜란드는 이미 곡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의 유럽 물류를 주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덜란드는 단순히 물류를 장악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암스테르담 은행과 암스테르담 증권 거래소를 설립하여 현대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는 전 세계의 자본을 암스테르담으로 끌어들이는 원동력이 되었고 대규모 무역 사업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가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였습니다. 1602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자 주식회사였는데 여러 상인들이 자본을 모아 막대한 규모의 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자금으로 대형 선단을 꾸려 아시아와의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특히 클로브즈, 너트메그, 메이스, 그리고 페퍼 같은 향신료들은 당시 유럽에서 금만큼 귀하게 여겨졌으며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네덜란드 전체 경제의 심장부와 같았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무역회사를 넘어 자체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식민지를 건설하며 아시아 무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죠. 동인도 회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 덕분에 네덜란드는 항구와 선박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었고 이는 곧 네덜란드가 세계 해상 무역의 최강자로 군림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네덜란드는 종교적 관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교와 국적의 상인들을 환영했고 이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안정은 네덜란드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발트해 곡물과 해운 자재 운송을 도맡았던 물류 사업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진보적인 금융 및 사회 시스템을 결합하여 네덜란드는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현대화된 세계 최초의 패권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